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백부터 한세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재 치과병원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현직 의사 선생님입니다. 예, 오늘도 성시중 원장님 모시고 시니어 치아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충치예요. 이게 이가 갑자기 뭐 우리 흔한 말로 이가 썩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또 아파서 이거 빼버려야 되고 이거 그냥 방치에다가 뭐 옆에까지 번져가지고 이 일이 좀 커지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늘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살아오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치과병원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가면 이제 거기 이렇게 탁 누워가지고 뭐 윙 막 돌아가지고 이게 무섭잖아요. 우선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나이 70인데 저도 치과병원 가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도 모르게 긴장이 딱 돼서 어느 순간 손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매일 뭐 입을 통해서 뭘 먹어야지 사니까 이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충치가 생기고 치아가 상실된다는 거 그게 결국 관리를 잘못한 거죠. 뭐 그런 부분 제일 크죠. 네. 일단 뭐 충치가 생기려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세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세균의 먹이들 보통 당 그리고 그다음에 그 세균이 그 당을 분해해서 치아에 우식을 일으키는 그 시간 그게 세 가지가 있어야지 충치가 생기는데 이 세 가지 요인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칫솔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치아 관리가 모든 게 결국은 칫솔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다고 하는데도 뭐 그렇게 잘 안 돼 갖고 일단 이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조건을 완벽하게 막질 못해 가지고 이제 충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네. 그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모르다가 저도 그래요. 막 어렸을 때 사탕 먹고 이빨 안 닦고 막 자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귀찮고 막 이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이 들면서 이가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충치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주기적으로 치과를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충치가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는 좀 많이 늦은 경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신경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거나 그랬을 때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충치로 인한 통증은 굉장히 극심해요. 보통 사람이 참을 수 없는 통증 중에 하나를 치통을 예를 들잖아요. 그렇죠. 그건 보통 신경까지 많이 갔을 때 그럴 때 느끼는 통증이거든요. 그런 게 있기 전에 주기적으로 뭐 치과를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치가 그리고 어느 정도 생겼을 때는 뭐 치료가 필요하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치과를 방문하셔서 뭐 필요에 따라서 사진도 찍어보시고 아무 일 없어도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선 치과 가면 겁이 나니까 이게 가능하면 아프기 전에는 자기 발로 치과 가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랬었고 요즘은 이제 제가 임플란트 하고 이러고 나서는 이게 자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은 먹는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아프기 전에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보면은 막 이게 부어서 충치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야구공에 맞은 것처럼 돼야지 이제 병원 가는 분들 저희 때는 이제 다 그랬어요. 괜히 왜 병원 가냐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 요새는 뭐죠? 의료보험에서 1년에 한 번씩인가 스케일링은 그게 커버를 해주죠. 1년에 한 번씩 보험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 받을 겸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해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가셔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칫솔질을 잘못한 거, 두 번째는 그냥 조금 불편한데 방치해서 일을 좀 크게 만드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환자가 이제 충치가 생겨서 왔다. 그러면 이제 그 단계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어떻게 이제 처리를 치과에서는 하게 됩니까? 충치도 뭐 단계가 있는데
일단 표면의 색깔이 변한 국한된 충치 같은 경우에는 뭐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네.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외적으로 치아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까지 이제 진행된 충치는 속도상의 문제가 있지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상아질까지 포함된 충치를 말하는데 그런 충치는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잘못하면 나중에 신경치료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병원에 가면 치아 이렇게 해갖고 조금 이렇게 긁어내고 거기다가 아말감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워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거 완전히 구멍 내서 막 안에 그 신경 치료인가요? 뭐 이렇게 받고 막았다가 또 얼마 있다 가서 또 하고 막 이러는 경험들이 그게 이제 완전히 방치해서 일이 커진 상태죠. 그렇죠. 그거는 좀 많이 이게 진행된 상태라서 그때는 안 좋은 경우에는 이를 빼야 되는 경우들도 솔직히 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가 돼서 오시게 되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플 때는 환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확 빼버릴까? 그런데 또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살려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거 살리는 게 좋죠. 아무래도 내 것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 살려서 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 그러면 이제 막 그 안에 뿌리까지 신경 치료를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이를 살려서 쓸 수 있으면 그래도 그렇게 쓰는 게 낫다. 예, 그렇죠. 그게 제일 낫죠. 그러다가 그 치아가 이제 또 이제 탈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물론 임플란트나 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 이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위암이 걸릴까봐 위를 미리 절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이가 조금 안 좋지만 이걸 어떻게 가능하면 고수해서 오래 쓰시는 게 좋은 거지 그걸 무조건 빼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이 위에 이렇게 씌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감인가 뭔가 저 이름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씌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금리빨 막 이거 위를 이제 씌우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이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써요? 그 아말감이라는 재료는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 쓰던 재료인데 지금에 와서는 많이 안 쓰이고 있어요. 이게 수은을 섞어서 쓰는 거라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못 쓰게 하는 나라도 있고 제한적으로 뭐 허가하는 나라도 물론 있지만 그 수은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치과에서도 뭐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수은을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말감이라는 건 좀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 대신에 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GI라고 해서 글래스 아이노모라고 해서 약간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그런 재료를 쓰기도 하는데 대신에 그 재료는 좀 이제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잘 깨지고 잘 닳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아이들 치료할 때 빠질 유치 치료할 때 좀 많이 쓰는 재료입니다. 그 우리가 제가 얼핏 들은 건데 레이진은 뭐예요? 아, 레진이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약간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충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최소한으로 파내고 그 부분에 이제 접착 처리를 해서 그 충치 있는 부분을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작은 충치나 그런 데는 되게 효과적이긴 하지만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주변에 착색도 많이 생기고 뭐 만약에 충치가 굉장히 넓은 부분에서는 레진이 좀 파절이 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위나 크기에 맞춰서 뭐 재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이제 충치다 이러면 뺄까요, 빼지 말까요가 결정이 돼서 안 빼고 살려본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뭐 씌우잖아요. 그게 이제 크라운 씌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옛날엔 막 금리빨 막 이렇게 하고 요새 뭐 저기 일부러 이제 미국의 좀 흑인들은 일부러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요새는 잘 안 쓰죠 금리빨 이런 건. 요새 뭐 쓰시는 분들은 쓰시는데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씹는 힘이 세신 분들한테는 금리를 권유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색깔 나는 재료들이 뭐 예전보단 강도는 물론 좋아졌고 뭐 보기도 좋아졌지만 아무래도 금보다는 금은 좀 이렇게 찌그러지는 성질도 있고 그 금이 색깔이나 열돈도 빼놓고 치아하고 가장 가까운 재료라고 그러거든요. 성질이. 그래서 그 강하게 씹으시는 분들 이를 꽉 깨물거나 이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금이 좀 더 적합하신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요새는 뭐 치아색 나는 재료도 예전에 뭐 포세린이라고 그래서 그런 건 파절이 좀 잘 됐지만 이제 지르코니아라고 그래서 좀 더 강화된 형태의 그런
수복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음. 좀 파절 저항성이나 그런 것도 강해져서 요새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시니어들이 많이 아는 말로 예. 쌈뿌라는 뭐예요? 쌈뿌라는? 아, 그 예전에 네. 앞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부 다 그 금속색 우리 네, 은색 네. 같은 걸로 씌우기는 보기가 안 예, 좋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두리만 깎아서 위에서 끼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했던 건데 그건 이제 예전분에 없어졌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또래 애들은 아직도 무슨 쌈뿌라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재료가 같은데 이제 저희들 생각에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 건가 요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이제 다른 재료를 지금은 쓰고 있는 거네요. 예, 재료가 점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예전 재료도 물론 좋은 건. 근데 이제 가격 면에서 왜냐하면 이제 시니어들은 항상 뭐 할 때 이제 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가격 면에서는 역시 금으로 씌우는 게 제일 비싸겠죠? 그렇죠. 예, 이제 금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예전에 비슷한 경우도 있었 시절도 있었는데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솔직히 이제 금리가 훨씬 더 비싸졌어요. 그래서 뭐 저 치과 하는 입장에서도 금리를 하는 게 저희들도 뭐 어떤 경우에는 예전보다 수익이 줄어드니까 많이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새는 뭐 꼭 금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가 이제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치아 상태인가를 봐서 그건 선생님이랑 좀 잘 상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지금은 재료가 많이 좋아져서 굳이 금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씹느님이 굉장히 세신 분들한테는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재료가 이제 많이 강도도 세졌기 때문에 뭐 지르코니아라는 재료 그리고 또 그의 세라믹 재료 같은 것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씹는 힘이 강한 분은 금으로 씌우는 게 좋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기능적인 거를 따져봤을 때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무조건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이제 뭐 임플란트에서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 다른 거랑 달라서 이 치과에서는 이 선생님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시술을 하는 게 선생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준은 물론 있지만 뭐 환자분들이 보통 치과를 오실 때 한 군데만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 만족하셔서 계속 오시는 분들은 물론 있지만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기 갔을 때 얘기 틀리고 저기 갔을 때 얘기 틀리고 약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진단은 같지만 의사마다 치료 방법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표면에 국한된 충치는 뭐 6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서 관찰하다가 이상이 생겼을 때 치료를 하면 늦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환자분을 제가 6개월마다 봤어요. 근데 이분이 6개월 지나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충치가 진행돼서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정도의 충치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편이고요. 그것도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사가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진단이지만 쓰는 재료도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예전에 금으로 많이 때우실 때도 금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금으로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쓰고 계신 분들 잘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충치에 크게 상관없이 예전에는 금을 쓰면 제일 오래 간다. 선배들한테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또 의외로 좀 많고요. 근데 이제는 뭐 재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재료도 선택을 하는 거고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이런 재료는 이렇게 오래 간다. 이런 재료는 이 환자한테 적합하다. 그런 거 그리고 충치 부위나 범위에 따라서 이 재료가 조금 더 좋다. 그리고 이 환자의 씹는 힘이나 뭐 수면 중에 뭐 이를 갈거나 꽉 무는 습관 때문에 이런 재료는 조금 깨질 위험이 있으니까 피해야 되겠다. 그것도 의사의 판단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얘기인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은 서울에 사는데 치과 그 임플란트를 좀 여러 대를 하는데 포항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왜 수많은 치과를 놔두고 거기까지 가느냐 했더니 자기가 딱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신 게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그 치과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분이랑 이렇게 좀
히스토리컬한 이 사람의 그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을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보면 새로운 사람은 네. 어떻게 이게 진행돼 왔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서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환자와 의사 사이도 약간 궁합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원장님 하시는 병원이 파주에 있죠. 예. 근데 그쪽은 그 연령대가 물론 뭐 이제 치과는 다 연령대 뭐 다 그렇지만 특히 어느 분들이 많아요? 그쪽은?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러니까 저희는 구안이 많다 보니까 예전부터 오는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령대가 그래도 좀 약간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편이에요. 뭐 젊은 사람들도 물론 오긴 오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60대 이상이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보면 저도 이제 치과에 가보면 그 치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친절하실 정도로 그런데 그것도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어려서 치과에 그냥 붙들려서 갔을 때는 그런 거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막 의자에다 그냥 쓰러뜨려 놓고 꽉 붙들고 옆에서 막 부모님이 붙들고 그냥 강제로 하다시피 막 이랬는데 요새는 굉장히 친절하게 해서 안심을 많이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실은 치과는 겁나요. 그게 뭐 예전에는 솔직히 저도 처음 입장에서는 치료만 잘해주면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치과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경쟁 관계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 의사의 친절도나 뭐 설명을 잘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시다 보니까 의사들도 조금씩 그게 뭐 변해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뵙기에도 우리 성 원장님은 워낙 그 친절하게 그 설명 잘해주시고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그러면 환자도 그 병원에 한번 가볼까? 그 선생님 한번 만나러 가볼까? 그랬는데 선생님 막 무뚝뚝하게 누구세요? 자 뽑습니다. 막 이러면 이제 겁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요새는 옛날이랑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시니어들이 많이 신경 쓰셔야 될 이제 치주 질환에 관련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그 치아 상실과 해결에 관한 이 시간은 여기서 일단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